오늘은 제가 이제 몸을 가르치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아마추어들, 저도 아마추어지만, 아마추어들을 연습장에서든 스크린에서든 아니면 동영상에서든 많이 보면은, 저한테 요즘에 동영상도 보내주면서 분석해달라고 하시던데, 아마추어들이 이제 뭔가 자기가 지금의 샷이 잘 되고 점수가 잘 나면은 만족을 하고 그냥 그대로 연습을 하는데, 뭔가 자기의 지금 모습이 마음에 안 들고 고치고 싶은데 안 고쳐지고 그런 왜 안 고쳐지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제가 몸을 가르치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제 얘기를 해드리면은 제일 큰 아마추어의 그걸 못 고치는 제일 문제는 자기가 지금 어떤 동작을 스윙을 할 때 어떤 동작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지금 구질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거를 구력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까먹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자기가 뭔가 트러블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거쳐온 과정을 생각하고 그걸 다시 되짚으면서 고치면 되는데 그냥 지금 안 되니까 지금 뭔가를 고치려고 하는 그게 제일 고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아마추어를 저는 보면은 스크린장에서도 보고 저도 아마추어로서 한 5년 동안 뭔가 샷을 바꾸면서 예전 모습이랑 지금 모습이랑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대부분이 첫 출발은 아마추어가 대부분이 비슷하게 가요. 네, 비슷하게 가는데 거기서 몇 부류로 이제 구력이 되면 될수록 몇 부류로 나뉘어지거든요. 네, 그 부류 저는 몸을 많이 보니까 대부분이 어떤 부류로 나눠지냐면 일단은 슬라이스가 계속 달고 가는 사람, 슬라이스를 똑바로 보내려고 하는데 자꾸 슬라이스 나서 그게 고생인 사람. 그 다음에 훅 나는 사람. 감겨서 고생인 사람. 네 부류로 보통 나뉘죠. 그 다음에 공이 떠서 거리가 안 나는 사람. 그리고 또 반대로 공이 깔려서 또 거리가 안 나는 사람. 이렇게 보통 네 부류로 나뉘어지더라고요. 거리가 안 나면 대부분이 이제 그거는 이제 자기 문제점으로 하는데 거리가 어느 정도 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네 부류로 왼쪽 감기는 사람, 슬라이스 나는 사람, 그 다음에 공 뜨는 사람, 공 아래로 깔리는 사람 그렇게 네 부류로 나뉘는데 그게 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구질의 그런 몸을 만드는지를 뭔가 좀 아시고 그걸 고칠 수 있는 그런 자기만의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제일 처음에는 아마추어들은 특히 남자랑 여자랑 또 다릅니다. 운동을 시작을 하면은 일단은 남자 기준으로 하면은 남자는 처음에는 일단은 조금 젊게 정말 시니어 60대 이상부터 시작하지 않는 이상은 요즘에는 50대도 워낙 몸 관리를 잘하니까 근력이나 이런 게 좋지만 55세 이상 넘어가서 정말 허리가 아프고 뭔가 몸을 돌리기 어려운 그런 사람 아니고서는 대부분은 첫 출발은 무조건 슬라이스를 달고 살다가 거기서 슬라이스를 못 고치고 그냥 계속 슬라이스를 달고 사는 사람과 훅으로 가는 사람 이렇게 바뀌거든요. 이게 왜냐면 골프를 오늘 LPGA, KLPGA 팀 대항전 갔다 왔는데 프로들을 유심히 오늘 봤는데 양희영도 제일 많이 따라다니고 김세영 그 다음에 고진영 이렇게 봤는데 프로와 아마추어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제일 큰 차이점이 처음에 슬라이스를 달고 사는 게 뭐냐면 어떤 의미로 이제 하면 되냐면 프로 아마추어의 가장 다른 거는 이 공을 칠 때 생각하는 방향이 달라요. 이게 대부분의 공을 타겟이 저쪽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야구든지 다트라든지 탁구라든지 그러면은 대부분의 뭔가 타겟이 저쪽에 있고 그리고 골프는 또 멀리 날려야 되기 때문에 왼쪽에 타겟을 둔 상태에서는 대부분이 내가 멀리 날린다고 생각을 하면은 팔이 아닌 몸을 돌리게 되거든요. 야구를 예를 들면은
야구 연습장 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남자가 이렇게 공이 오면 어머 이렇게 갖다 대고 이렇게 안 하거든요. 남자는 일단은 뭐 힘이 좋으니까 공 날라오면 치든 말든 몸부터 이렇게 야구 들면 이렇게 또 몸부터 이렇게 돌리거든요. 그래서 슬라이스를 왜 달고 사냐면은 몸을 돌리는 행위 제가 계속 말하는데 이 몸의 회전은 바로 슬라이스 스핀을 만들거든요. 왜냐면 바로 보면은 여기서 클럽을 이렇게 들고 있다가 몸을 이렇게 돌리면은 클럽이 열리거든요. 이렇게 그립을 이렇게 당기고 가서 그 다음에 이걸 몸에 딱 붙인 상태에서 또 당기면 이거를 잡아 끌게 되거든요. 이 클럽을. 그러니까 헤드도 열리고 그 다음에 깎아 치니까 이게 바로 슬라이스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 대부분 골프가 아닌 대부분의 운동은 몸을 돌리면서 뭔가 힘을 내는 게 자연스러운데 탁구든 테니스든 야구든 그게 뭔가 자연스러운 동작인데 골프만 유독 이 아이언의 클럽의 생김새와 그것 때문에 몸을 돌리는 행위가 별로 좋은 동작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몸을 돌리면서 슬라이스 스핀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야구도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치면은 이게 공이 오른쪽으로 날아가지 왼쪽으로 홈런 치기 오히려 못하거든요. 그냥 치면은 이렇게 치지. 근데 이제 나중에 왼쪽으로 홈런을 때리면 팔로 탕 쳐서 왼쪽으로 홈런을 때릴 수 있는데 그냥 아마추어로 생각하면 몸을 내면 무조건 오른쪽으로 나가거든요. 네. 아니면 중앙 아니면 오른쪽. 그래서 자연스러운 그런 뭔가 내가 뭐 투수도 이렇게 하게 보고 던지니까 그런 자연스러운 동작에 몸을 열고 힘을 주고 멀리 보내고 뭐 축구도 이렇게 치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 치거든요. 네. 그게 자연스러운 동작인데 골프에선 그게 안 좋은 동작으로 와서 그게 아마추어와 프로와 제일 차이가 오늘도 대회에서 보고 있는 차이가 간단하게 제일 예를 들면 아마추어는 다트를 던진다고 생각할 때 만약에 다트는 보통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던지는데 만약에 다트를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다트판이 저기 있다고 생각하고 던지면 아마추어는 어떻게 던지냐면 다트를 손에 들고 다트 타겟 쪽으로 이렇게 던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트를 여기서 이렇게 저측에 있으니까 직접 보면서 이렇게 던져야 아마추어는 맞는데 프로들은 어떻게 던지냐면 이렇게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내가 다트 어디 꽂을지를 생각을 해놓고 그 다음에 계속 생각을 하고 계속 생각을 하고 계속 생각을 하고 이 상태에서 여기서 타겟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닌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던지거든요. 네. 던지고 나서 그 다음에 잘 갔나 확인을. 이게 아마추어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헤드업이니 뭐 몸을 돌리니 여기서 이제 다 나오는데 그러면 프로들은 오늘 본 프로들 전부 다 치고 나서 다 이렇게 돌거든요. 네, 그 딸내미한테도 제 골프 배우는 학생 한 명한테도 그분도 이렇게 몸을 돌리는 게 있어가지고 골 프로들 잘 보라고 프로는 무조건 몸 치고 돌리고 박인비만 빼고 나중에 이제 박인비랑 다른 선수랑 비교하는 동영상도 한번 올릴 건데 박인비는 이렇게 가거든요. 계속 박인비 보고 아마추어 스윙이라고 하는 게 박인비는 몸을 열면서 이렇게 가는데 그걸 감아치거든요. 그건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이 상태에서 다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 프로들이 그런 이제 오늘 LPGA, KPGA 대부분의 프로들이 이렇게 와서 다트를 내가 핀을 안 본 상태에도 그냥 거기다 갖다 이렇게 꽂을 수 있는 이유는 어릴 때부터 골프를 선생님한테 배우기 때문에 헤드업이나 아니면 타겟 쪽으로 몸을 돌리는 게 슬라이스 핀을 만들거나 아니면 공을 끝까지 안 보고 헤드를 이렇게 돌린다는 거를 안 좋다라고 선생님한테 잔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그렇게 10년 골프 주니어부터 시작하면 10년 이상 돼도 선생님한테 계속 배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오랜 기간을 한 선생님한테 계속 잔소리를 들으면서 여기서 타겟 쪽으로 몸을 계속 처음에 돌리는
그런 게 나중에는 결국에는 워낙 공을 또 많이 치니까 그냥 내가 이쪽에는 직접 안 봐도 내가 감각으로 탁 치면은 아, 저 정도 가서 떨어지겠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프로는. 네, 제 생각에는. 저도 요즘에 연습하는데 아예 몸을 빨리 안 돌리고 치고 나서 돌고 그 연습을 하려고 타겟을 딱 정해놓고 그냥 와서 탁 치고 좀 감겼네. 좀 감기죠. 느낌으로 감기는 게 나오거든요.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친다 그러면은 좀 열렸네. 그러면 이게 열리죠. 네. 이런 감각으로 공을 정말 많이 쳐서 그냥 직접 타겟을 안 봐도 내가 어느 정도 그냥 치는 느낌으로 공을 맞출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프로들이 샷을 하는 와서 치고 나서 도는 이게 되는데 아마추어가 이게 제일 어렵거든요. 네, 왜냐면 말했지만 그런 내가 자연스러운 타겟을 보고 뭔가 던지거나 타겟을 보고 뭐 축구처럼 차거나 하는 그런 인간이 가진 가장 자연스러운 동작을 막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못 막거든요. 뭐 프로도 선생님 아니고 혼자서 혼자서 배운 사람들은 몸이 열려요. 버바슨 같은 혼자서 그냥 독학한 사람들 그냥 열고서 치거든요. 근데 옆에서 그거를 잘못됐다라고 계속 처음부터 잔소리를 계속 듣지 않는 이상은 사람은 무조건 몸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그래서 아마추어들은 처음에는 대부분이 뭔가 몸을 열면서 슬라이스를 달고 살거든요. 근데 또 여자는 또 다른 게 여자는 슬라이스가 많이 안 나는 이유가 여자는 첫 번째 골프를 배우면 거리를 날릴 생각을 안 하고 나중에 거리가 안 나가지고 고민을 하고 거리 내고 싶다고 하는데 한 1년 뭐 골프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여자는 거리 낼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냥 여자는 공만 잘 맞출 생각을 해요. 네. 저희 딸내미도 보면은 연습시키면 저쪽은 별로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공만 그냥 잘 맞출 생각을 하죠. 근데 남자는 무조건 거리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남자는 공을 하루만 치더라도 바로 거리 욕심이 있기 때문에 바로 거리를 날리는 가장 인간의 자연스러운 동작인 몸을 타겟 쪽으로 돌리는 이 동작 때문에 슬라이스를 처음에 달고 산다. 그래서 슬라이스는 몸을 이렇게 돌리면은 슬라이스가 이렇게 무조건 나게 돼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동작인데 여기서 이제 프로처럼 만들려면 왼쪽을 아예 신경을 끄고 스윙을 탁 하고 그 다음에 돌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식으로 바뀌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춤을 가르치는 직업으로서 자기가 어떻게 그 동작을 왜 그런 걸 하는지를 알아야지 고칠 수 있거든요. 자기가 모르면 절대 못 고쳐요. 제가 아무리 좋은 이론을 가르쳐서. 그래서 골프를 보면은 제가 레슨을 뭐 많이 하고 많이 보고 여러 프로들이 아마추어를 가르치는 걸 보고 하는데 거기서 아마추어들이 프로님한테 가르침을 받고 그거를 못 고치고 어려워하고 한 이유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프로님들이나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는 저 사람이 왜 저 동작을 하는지 그 심리거든요. 저 동작을 만들게 되기까지의 어떤 심리를 가지고 저 동작을 만들었을까를 알고 그걸 고쳐야 되는데 대부분이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자기가 가진 지식, 뭐 이론, 자기가 하는 잘 되는 것 아니면은 그냥 안 돼. 저 사람의 동작만 보고 저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해라라고 말을 해버리니까 아마추어는 그거를 못 고치거든요. 네. 몸의 동작은 자기의 뭔가 시간이 지나면서 만들어지는 동작은 결국 심리가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제일 골프에서 프로, 선생님과 아마추어의 갭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추어가 하는 동작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 아까 4가지의 동작을 한다고 했죠. 네, 그렇게 왜 자기가 오늘은 뭔가 가르치다기보다는 자기가 어떤 타입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는데, 그래서 아마추어는 슬라이스 처음에 남자 기준으로 할게요. 여자는 뭐 어쨌든 뭐 따박따박 뭐 잘 치시니까
네. 남자 기준으로 설명할 때 무조건 처음에는 거리 욕심이라는 거는 몸을 돌리는, 몸에 힘을 잔뜩 주는, 네. 그럼 팔로 처음에 이렇게 거리 내는데 팔로 이렇게 딱 안 치거든요. 몸을 돌리지.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첫 번째 슬라이스를 달고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다는 사람들은 무조건 그냥 몸의 힘을 몸으로 거리를 내는 거를 안 포기하는 사람들, 그냥 딱 한 가지, 무조건 거리를 안 포기하는, 몸으로 거리를 내려고 이거를 절대 포기 못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슬라이스를 달고 살아요. 네. 저도 물론 아직까지 내가 팔로 탕 치면서 감으면서 해야 들어오가 나는데 라고 이론은 다 알고 뭐 릴리즈 하는 방법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필드 나가면은 뭐 만약에 파5가 아니면 뭐 파4 원원 된다 그러면 그런 거 다 까먹고 몸 잔뜩 돌려가 또 슬라이스 나고 오비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슬라이스를 달고 사는 사람은 다른 거 다 빼고 그냥 거리 욕심을 안 내는 몸을 쓰는 사람들은 슬라이스를 달고 삽니다. 몸을 돌리는 이렇게. 그러면은 이 슬라이스를 달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만약에 잠깐 팁을 드리면 거리를 포기하든지 200m 또 걸어가면 거리를 포기하면 몸을 많이 안 돌리거든요. 그러면 슬라이스가 나더라도 조금 덜 날 거고, 아니면 두 번째, 나중에 이제 박인비 스윙을 이제 분석할 때 보면은 그냥 무조건 훅을 낸다고 생각하고 쳐요. 거리를 낸다고 생각하고 훅을 낸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돌리는 거를 포기를 못하니까 그냥 억지로라도 이거를 내가 훅을 내는 방법을 연습을 많이 해서 몸을 돌리고 거리를 내더라도 내가 똑바로 보낸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훅을 낸다고 생각을 해야 그나마 약간 왼쪽으로 이렇게 가지, 이게 아니고서는 무조건 슬라이스가 나거든요. 예, 박인비가 이렇게 치는 스타일인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예. 그래서 아마추어는 자기가 슬라이스 타입이다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거리를 포기 못하는 몸을 쓰는 사람.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거리를 포기할 건지, 아니면은 그런 이제 몸을 제가 올린 것 중에 몸을 쓰는데 그렇게 계속 열리니까 몸을 막아주는 뭐 다리를 한짝을 드는, 그러면 몸을 못 돌리거든요. 아니면 팔로만 치고 훅을 내는, 그렇게 이제 고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감기는 사람은 어떤 이제 동작을 하냐면, 감기는 사람 또한 슬라이스가 나는 사람이 나중엔 감기거든요. 왜냐면 아마추어는 처음에는 무조건 다 슬라이스를 달고 살거든요. 네. 그래서 슬라이스를 달고 살다가 슬라이스를 계속 달고 사는 사람은 거리를 아까 포기를 못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훅이 나는 사람은 슬라이스에 가서 계속 오비가 나니까 오비를 안 내려고 하다 보면은 감는 샷으로 바뀌거든요. 네. 왜냐면 자꾸 오른쪽으로 가니까 거리를 막 많이 낼 생각이 아닌 그냥 어느 정도 치더라도 슬라이스가 나서 오비를 방지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몸을 덜 쓰고 팔만 이렇게 돌리는 그런 스윙으로 바뀌거든요. 요렇게 왼쪽으로 훅이 나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훅이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발전을 하냐면, 어드레스가 여기서 처음에 이제 슬라이스가 많이 나니까 훅을 안 나야지 그냥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감는, 팔뚝이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이 팔뚝이 이렇게 돌아가는 감는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감는 스윙을 하는데, 그러면 또 처음에는 슬라이스가 안 나다가 나중에는 감기는 샷이 되거든요.
감기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꾸 어드레스를 쓸 때 자꾸 오른쪽으로 서. 오른쪽. 왜냐면 정면으로 서면은 바로 감기가 훅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드레스를 쓸 때 오른쪽으로 요렇게 쓰고, 그리고 또 감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핸드 퍼스트를 이렇게 많이 하는, 이렇게 치고 어드레스가 이렇거든요. 예. 왜냐면 감기 좋으려면 내가 뭐 그냥 만약에 뭔가 굉장한 많은 훅을 내려고 하면은 이게 팔이 앞으로 나가 있으면 이게 안 감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내가 중앙에 있는 상태에서 클럽을 많이 잡을 수 있으면은 훅이 나는데, 이 훅의 트러블을 갖고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어드레스와 스윙이 바뀌냐면, 내가 오른쪽으로 자꾸 서고, 네. 오른쪽으로 자꾸 선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선 상태에서 내가 감는 동작을 줄이려고 하거든요. 감는 동작을. 네. 그러면 감는 동작을 줄이려고 하다가 보니까 자꾸 공을 오른쪽에. 왜냐면 오른쪽에 두면은 이러면 이렇게 안 감기거든요, 잘. 그러니까 훅의 자기 틀어버린 사람의 어드레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렇게 서는. 이렇게. 약간 이쪽. 그 상태에서 이렇게 치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드로우가 생기지 감지는 않거든요, 많이. 근데 이게 또 뭐가 문제냐면은 핸드 퍼스트를 너무 심하게 하면 우드가 안 됩니다. 왜냐면 핸드 퍼스트를 이까지 하면은 이미 로프트가 엄청나게 많이 낮아져 있으니까, 그리고 사람은 공을 띄우려고 하면은 이게 오른쪽으로 가야 띄워지지 왼쪽으로 가면 공이 깔리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공을 깔리는 어드레스와 로프트를 눕히는 것까지 더 플러스해서 이렇게 핸드 퍼스트를 앞에 하고 이렇게 치는 사람들 중에 제가 우드를 잘 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스크린에도 봤는데. 왜냐면 이 상태에서 우드를 이렇게 못 띄우거든요. 우드는 띄워야 되는데. 네. 근데 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우드를 이제 왜 그렇게 핸드 퍼스트를 많이 하냐고, 로프트가 그렇게 낮은데 그럼 공이 당연히 안 뜨지. 중앙에 놓고 이렇게 그냥 치세요라고 하면은 이렇게 치면 또 바로 슬라이스가 나거든요. 예전에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서 슬라이스가 나니까 다시 바로 이렇게 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우드를 잘 안 잡아요. 롱아이언을 잡지. 뭐 2번, 아니 3번, 뭐 4번. 롱아이언은 그냥 가봐 쳐도 뭐 어느 정도 되는데, 우드는 밑으로 탁 맞으면 이게 완전히 깔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드레스 때 훅이 나는 사람은 처음에 슬라이스가 나서 고생하다가 자꾸 이제 내가 거리보다는 자꾸 슬라이스가 안 나는 방향으로 어드레스가 바뀌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상태에서 처음에 이렇게 슬라이스가 나다가 그러면 슬라이스가 안 나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어드레스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치는. 공구질이 낮게 깔리면서 확 감기는 그런 볼이 되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된 사람은 뭐 어떻게 고치느냐? 그럼 일단 어드레스를 이렇게 써고 저쪽을 보는 게 문제니까, 이 상태에서 뭐 몇 가지 방법을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시 중앙으로 서서 슬라이스를 이제 중앙으로 서면 슬라이스가 나니까 중앙으로 서서 그냥 아예 타겟을 오른쪽으로 보고, 이렇게 중앙으로 서서 이렇게 어깨만 이렇게 고정하고 타겟을 오른쪽으로 보고, 원래 훅을 뭐 잘 내니까 마음껏 가마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또 어떤 방법을 알려드리나?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 어드레스가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뭔가 다시 중앙으로, 아니면은
내가 뭔가 감기는 게 어쩌려 하면은 핸드 퍼스트를 못 포기하면은 차라리 몸을 좀 열어서 그대로 그냥 이렇게 밀어버리는. 그럼 중앙으로 좀 똑바로 가거든요. 네, 뭐 그런 방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공을 띄우는 사람. 공을 띄우는 사람은 무조건 그냥 생각이 띄우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공이 뜨니까 거리도 안 나고. 그러니까 자기 마인드가 이게 클럽이 생겨 있는 이 상태로 그대로 일직선으로 가서 저절로 공이 떠야 되는데 내가 공을 띄우려고 하는 그런 동작을 하는 사람들은 또 중심이 약간 어느 쪽에 뒤에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공을 띄우려고 하는 그냥 동작을 보면은 또 엄청 띄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자기 자신은 띄운다는 생각을 안 해요. 네. 왜 그래 공을 그냥 물어보면 왜 그래 공을 띄우려고 하냐고. 나는 공 띄우려고 생각 안 한다고 해요. 근데도 엄청 이렇게 띄우려고 하거든요. 네. 공 써가지고 거리가 안 나서 고민인데 자기는 띄우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로프트를 못 믿어서 그걸 자기가 띄우고.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중심이 공을 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른쪽이 남아있거든요. 오른쪽에. 이렇게. 그러니까 중심이 왼쪽으로 와야 공이 조금 중심이 왼쪽으로 이렇게 와야 내가 띄우려고 못하니까 왼발로 잘 못 띄우거든요. 띄우는 것도 오른발로 띄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해결 방안을 뭐 마련해드리면 여기서 그냥 전에 오른발을 왼발을 탕 떼는 연습 요거 하기는데 반대로 여기서 오른발을 탕 이렇게 뛰는 연습 이렇게 하면은 절대 못 띄우거든요. 네. 뭐 아이스하키 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하듯이 네. 그런 느낌으로 그냥 공 띄우는 사람한테는 요거 하나 시키면은 공 뜨는 게 해결되는 그냥 오른발만 뒤로 아이스하키 할 때 뒤로 탕 빼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오른발만 뒤로 탕 이렇게 떼보세요. 그럼 공이 쫙 깔리거든요. 뭐 로테이션도 안 하니까 공 방향성도 있고 뭐 이렇게 못 칠 거고 공이 깔리는 사람 그건 반대겠죠. 왼쪽으로. 왜냐면 뭔가 이렇게 공이 이제 뜨는 사람은 또 뭔가 내가 공을 계속 처음에 그런 동작을 만들어지는 게 드라이버를 쳤을 때 뭔가 내가 안 뜨니까 아이언이 안 떠서 고생하고 이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드라이버를 쳤을 때 안 뜨니까 드라이버를 자꾸 직접 띄우는 동작이 그게 나중에는 아이언이나 뭐 웨지나 이런 걸 다 띄우는 걸로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띄우는 사람을 그거를 고치려면은 드라이버 로프트를 14도, 15도짜리를 쓰라고 하면은 공이 진짜 미친 듯이 뜨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또 무의식적으로 그 공을 안 띄우려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방법을 뭐 이렇게 연습을 시키거나 그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공이 깔리는 사람 깔려가지고 안 가는 사람 뭐 그거는 또 반대겠죠. 위아래가 반대니까 뭐 드라이버 로프트가 뭐 10.5도로 쓰는데 제일 처음에 공이 너무 떠서 거리가 안 나니까 공을 안 뜨기 위해서 억지로 공을 안 뜨려고 그렇게 드라이버를 치다가 보니까 우드 아이언 전부 다 내려가는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지금 이제 뭐 저한테 물어보는데 지금 이제 뭐 고민이 어떻다 뭐 나는 샷이 이렇다 근데 왜 그렇게 안 되는지 뭐 어떻게 고치는지 뭐 고민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제일 먼저 누군가 그거를 그냥 지금 모습을 못 고칩니다. 왜냐면 그게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처음에 어떤 구질을 가지고 있다가 슬라이스 구질을 가지고 있던지 아니면 자기가 너무 허리가 아파가지고 허리가 아픈 사람은 슬라이스가 안 나요.
왜냐면 몸을 못 돌리니까. 예. 그러니까 허리가 아픈 사람은 팔로만 차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시니어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훅이 많이 나는 이유가 시니어들은 허리를 이렇게 못 돌리니까 그냥 여기서 팔로 이렇게 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처음에 연습을 해서 한 6개월이고 1년이고 어떤 구질이 너무 고민이라서 뭐 슬라이스가 고민이든 아니면 뭐 높은 탄도가 고민이든 낮은 탄도가 고민이든 훅이 고민이든 그게 고민이어서 또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연습을 하다가 어떤 구질로 바뀌었는지 알아야지 그게 나중에 자기가 스스로 처방전을 만들 수 있는데 아니면 프로님 선생님한테 나는 옛날에 이런 동작을 했는데 그게 너무 고민이라서 그걸 자꾸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동작이 났어요 라고 최소한 설명을 해줘야 뭐 선생님이 네가 이런 동작을 했는데 이런 동작을 하니까 네가 그렇게 바뀌어왔네 그러면 거기서 맞는 처방전을 내려줄 건데 대부분이 그런 걸 모른 채 지금 그냥 막 샷을 하면 또 프로님이 와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럼 그 소리만 계속 반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 몸을 자기가 알아야지 뭐 해결 방안을 정확하게 물어보기라도 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발견을 하든지 하니까 제일 먼저는 자기가 한 1년, 부력이 뭐 한 5년, 저는 5년 저 같은 게 예를 들면 저는 무조건 거리 욕심에 무조건 슬라이스를 달고 살았어요. 계속. 그 상태에서 그럼 제발 드로우 좀 내보자. 스크린에서 뭐 저는 필드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한 게 전에 동영상에도 올렸는데 연습장에 가서 50m를 손으로 그냥 요렇게 한 2달 동안 연습한 것 같아요. 연습장에서 다른 거 안 하고 답장에서 요렇게 그래서 50m를 요렇게 보내는 드로우로 요렇게 그러니까 스크린에서 드로우가 고쳐지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 문제가 뭐냐면 저는 이제 저희는 중심이동을 굉장히 중심이동을 하는 직업이라서 춤을 추니까 그걸 굉장히 잘해서 이게 안 좋은 게 저희는 이게 땅을 밟더라도 이걸 이렇게 올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가진 단점 중에 하나가 그대로 밑으로 치고 그 다음에 중심이 올라야 되는데 저는 필드 가면은 탑볼병이 있어가지고 내가 딱 어드레스 할 때부터 내가 탑볼 하면 어떻게 하지 이미 마인드부터 이게 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찍으려고 해도 내가 한 15년 동안 했던 자연스럽게 몸을 올리는 동작 때문에 아무리 내가 찍으려고 해도 몸을 올리다 보면은 이게 또 탑볼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저 자신한테 처방전을 내리면은 정말 완전히 중심을 아예 딱 고정을 한 상태에서 요새 연습을 하는 겁니다. 네. 요새 딱 조정을 해서 중심을 아예 안 움직이는 방법으로 팔만으로 이렇게 그 연습을 굉장히 좀 많이 하거든요. 필드에서 좀 적응 좀 하려고. 그러니까 제 자신이 저도 이제 왜 내가 탑볼이 나고 왜 이제 내가 어떤 트러블이 있는지 저는 뭐 제 몸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는 편이니까 그거를 알고 저한테 이제 처방전을 내려서 중심을 드는 것 때문에 안 되니까 내리면 또 들리거든 자연스럽게. 내가 아무리 내리려고 해도 무의식적으로 습관이 들려게 돼 있으니까 그냥 아예 중심을 딱 잡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아무 중심 이동도 안 하고 저도 고정을 하는 건 잘하거든요. 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쳐야지. 그래서 이제 필드 나가서 아니면 스크린에서도 이렇게 연습을 하거든요. 네. 적응될 때까지. 그래서 제 동영상을 보고 뭐 많이 이제 도움이 됐다 이렇게 리플도 많이 올려주시긴 하는데 그래도 좀 뭔가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뭔가 발견하고 뭔가 계속 자기 모습을 고칠 수 있으려면은 자기가 왜 그런 동작을 하는지를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뭔가 저한테 뭐 나중에 뭐 톡으로도 요새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제일 처음에 물어보는 게 지금 어떤 구질이 문제시냐고 물어보거든요. 네. 몸의 동작보다는. 그럼 그 구질이 그러면 그 구질 때문에 고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몸을 보면은 이 사람은 이런 구질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치니까 뭔가 잘못되는구나. 그래서 저 한 분이 왔길래 그분한테 그 톡을 했는데, 그분한테 처음에 슬라이스 나셨는데 나중에는 감긴 후구 때문에 고생이시 좀 물어봤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치요. 여기서 중심 이동을 뒤로 놓고 이렇게 여기를 감더라고요. 이런 특징이 슬라이스가 처음에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슬라이스를 안 내야지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고생이니까 그냥 이렇게 오른손을 감기보다는 그냥 요새 이제 똑바로 가는 거예요. 똑바로 가는 거 이렇게 하니까 조던 스피스처럼 왼팔을 좀 더 일직선으로 보내세요. 이렇게 좀 팁을 드리긴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스스로 저는 스스로 계속 뭔가를 찾고 뭔가 바꾸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걸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스스로 뭔가를 찾을 때는 제일 먼저 내 과거 모습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과정으로, 어떤 심리로, 어떤 트러블 샷 때문에 지금의 이런 샷이 만들어지는 거 알고 다시 되짚어보고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고칠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저한테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은 저는 심리나 몸 고치는 건 잘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오늘은 뭔가 직접 지금 당장에 트러블을 다 고친다기보다는 자기가 지금 하는 문제점을 왜 그렇게 만들어 왔는지를 알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렇게 동영상을 올립니다. 그래서 한 1년, 구력이 5년이다. 1년 때 내가 한 요런 걸 했고, 슬라이스가 만나서 한 2년 동안 내가 슬라이스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때 동작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3년이 지났는데 훅이 나더라. 너무 심하다. 4년, 5년 그렇게 이제 과정을 알고 나중에 저한테 도움을 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저는 동영상을 보면 이런 심리나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하는 심리는 좀 파악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도움을 드릴 테니까 그런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